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통신 매장 운영 및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에는 통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려고 여러 채널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 통신 시장이 코로나 시장에서도 불황에서 잘 살아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이 통신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디테일한 대답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점포 위치 선정 노하우예요. 진짜 많이 통신 매장들을 보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통신 매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매장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부터는 대리점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점을 내기는 어렵고요. 대리점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창업 비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대리점은 고객님들이 매장에 이제 내방을 하면 전산 업무를 봐주셔야 돼요. 전산 업무는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뭐 요금제를 바꾸거나, 뭐 명의를 바꾸거나, 실제 뭐 개통을 해서 기기 변경을 한다거나,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전속 소매 대리점들만 본사에서 부여받은 그 전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판매점은 전산을 못 사용하냐? 네, 맞습니다. 판매점은 전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판매만 할 수 있고요. 가령 뭐 어떤 업무를 하게 뭐 요금제를 바꾸러 왔다라고 하면 그 상위에 계약되어 있는 도매 대리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업무를 대신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소매 대리점을 차리기가 어렵다. 근데 만약에 소매 대리점을 만약에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소매 대리점이나 통신사의 근무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점은 조금만 배워도 바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요즘 그 휴대폰 판매나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들은 컨설팅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몽키 컨설팅이나 레인보우 컨설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판매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매일 바뀌는 그 공시지원금 변경이라던가 휴대폰의 출고가 인하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으로 기종마다 어떤 요금제를 쓰면 핸드폰 요금이 어떻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다 외우고선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그것들을 써서 막 할인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쓰면 아주 다이렉트하게 고객들한테 그 실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판매점은 조금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따 판매점 창업하는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점포는 그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뭐냐면 아파트 상권이 있고 번화가 상권이 있고 골목 상권이 있습니다. 저는 요 세 가지의 상권들을 다 운영을 해봤는데 고객의 스타일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해서 2011년도부터 사업을 해오면서 대도시에, 대전에 있는 은행동이라는 곳에서도 번화가 상권에서도 매장을 했고, 둔산동에서도 매장을 운영을 해봤거든요. 둔산동은 월세가 2천만 원짜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2천이 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번화가에서도 운영을 해봤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들이 뭐 아파트 상권이나 골목 상권들이 있는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번화가 상권의 코너에 있는 곳들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우리 매장에, 우리 점포를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좀 만들어 줘야 고객이 많이 오고요. 번화가인 만큼 고객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많은데 처음부터 차릴 때는 이런 번화가에서 차리는 건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고객들의 분류가 있고 내방 고객님들이 일단 많다 보면 그 응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번화가 상권에서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경험이 있거나 자본이 약간 튼튼하신 분들은 번화가에서 바로 차리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번화가를 차릴 때는 팁은 SK, KT의 대리점이 있는데 LG 대리점이 없다. 만약에 이런 상권이면 LG 대리점이 딱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SK, KT, LG에 이런 전속 대리점들이 있는데 판매점이 없다라고 하면 그 상권은 아마 가장 좋은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점에 가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메리트가 대리점들보다는 판매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객님들한테 좀 할인을 많이 해주는 정책들을 쓰면 옆에 경쟁점인 그 대리점들을 약간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상권은 고객 관리를 굉장히 잘할 수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적극 추천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파트가 4,0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통신 매장들이 뭐 한 두세 개가 있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이 4,000세대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4,000세대 상권에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아파트 번화가 골목 상권 중에 첫 번째로 꼽는다고 하면 어쨌든 가족 단위 상품, 가족 단위 구매력이 가장 높은 아파트 상권에서 시작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파트 상권이 고객 관리를 통해서 단골 고객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상권은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항아리 상권에서도 그 상가가 모여있는 상권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가면 대부분 다 통신 매장들이 있을 텐데 그 통신 매장들의 일단 시장 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번화가랑 조금 다른 부분은 아파트 상권에서는 단골 고객의 위주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꼭 필요한 점이 뭐냐면 그 미스테리 쇼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고객인 것처럼 해서 그 다른 통신 매장의 경쟁점들을 꼭 들어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할부 판매를 위주로 하는 곳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 휴대폰 판매 금액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싸게 판매를 하는 방식의 판매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은품을 많이 준비를 해서 사은품을 많이 주는 형태의 영업 방식도 있을 텐데, 다른 업을 해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아파트 상권은 특히나 더 이런 그 경쟁사들이 어떻게 영업하는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본인 업주님만의 정책을 잘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아파트 상권은 가장 좋은 상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골목 상권은 어쨌든 골목에 있는 상권들은 그 아파트나 번화가보다는 훨씬 더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사람의 유동이나 고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홍보를 조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골목 상권으로 처음 시작을 하셔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맘카페나 당근마켓, 네이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에서 시작을 해서 고객님들을 좀 불러오는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면 골목 상권을 추천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동 고객이 많은 상권들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네이버에 그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고 검색을 하면 상권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소랑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개를 기입을 하면 아주 상세하게 분석된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세대수가 몇 명이고 죄송합니다. 주변에 세대수가 몇 명이고 그 상권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어떤 고객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는 리포트를 보시고 생각하는 상권에 좀 들어가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판매점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SK, KT, LG의 상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버 카페에 휴대폰 고릴라나 몽키 컨설팅 카페나 이런 곳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거래처 구합니다 라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준비하신다고 하면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저는 SK, LG, KT 거래처 구합니다 라고 하면 이 도매 대리점들의 영업사원들이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매장부터 딱 구하지 말고 이건 팁입니다. 이런 영업사원들을 먼저 만나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그래서 만약에 LG나 SK, KT의 거래처를 구합니다. 저는 판매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영업사원들이 먼저 전화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화해서 만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여기 상권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 상권을 보니까 판매점이 한 뭐 4-5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들 영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제가 어떤 전략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하면 많이 이제 알려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판매점을 준비하는 업주님이 어쨌든 고객이고 고객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줄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잘 알려주지 않는 그 영업사원들도 있겠지만 SK나 KT나 LG의 그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을 만나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보고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본인에 맞는 상권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부의 간판하고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랑 집기랑 하는데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정도면 적정하게 매장을 차릴 수 있다. 그러면 한 10평 정도면 인테리어비 한 1000만 원. 예. 뭐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다라고 하면 뭐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 인테리어는 뭐 다른 그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하고 상관없이 크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래서 핸드폰 매장은 밖에 이제 외부의 간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테이블하고 이런 컴퓨터로 응대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쇼케이스 2개 정도만 있으면 액세서리 케이스까지 이렇게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너무 크게 시작할 필요 없이 한 10평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 것 같다. 네, 정리해 드리자면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해서 보증금은 뭐 상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2-3천만 원의 보증금에 인테리어비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창업을 한 3,500만 원, 3천만 3,500만 원 정도면 창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KT, LG의 도매 대리점들과 계약을 하는 이행보증을 끊는 건 1000만 원당 한 14만 원 정도의 그 보증보험료만 들기 때문에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컴퓨터나 이런 집기, 액세서리류 조금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자본 창업 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 통신 시장이 호황일 때 판매점들이 많이 생겼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하고 한 대를 팔았을 때 마진을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좀 이 사업에 많이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통신시장 자체가 조금 그 안정기로 들어섰고
코로나 이후로는 뭐 비대면으로 하는 시장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 자급제 시장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영업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은 꼭 들어가 보셔서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을 준비하시거나 앞으로도 매장이나 상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면 그 프로그램을 한번 쓰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권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골목 상권은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블로그나 카페 운영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부를 하시겠다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골목상권에서 적게 시작해도 무방하고 단골 고객 관리를 통해서 내가 재구매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디테일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은 아파트 상권,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직원들도 많이 뽑아가지고 나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은 번화가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가면 좋겠다. 근데 처음부터는 너무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직원 채용과 고객 관리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지금 매장 20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직원도 한 70명 정도가 지금 되는데, 통신 매장에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20대 초반에서 30대 사이의 직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자영업,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음식 서빙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카페에 뽑는 아르바이트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급여가 최저 시급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의 구조를 통신시장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전체 다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 판매의 마진이 기종마다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휴대폰을 판매를 했을 때 벌어가는 수익도 기종이나 마진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SK, KT, LG 또는 판매점에 전부 다 이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인프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느 정도 이쪽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T인프라는 그 통신 시장 전용 구인구직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T인프라에 들어가면 월급을 얼마에 내는구나, 월급 그 급여제는 어떻게 돼 있구나, 어디에서 이렇게 뽑는구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T인프라에서 사전에 서치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신입사원들은 수습을 두고 운영이 한 수습 3개월 이후에 이제 정사원으로 바뀌는 제도가 되어 있고, 그 경력직들은 통신시장에서 많은 경력들을 해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는 경력직 사원들이 급여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력직 사원들 중에는 대부분 점장이나 판매를 많이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확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그 점장급의 경험을 한 분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고 면접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 분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면 될 것 같고, 그런 그 생각들도 하셨을 거예요. 왜 그 통신 매장이 많고 통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개의 매장들을 운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전산으로 관리가 다 돼요. 그리고 그 통신사들에서 데이터들이
주기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 판매를 하는 것들이 어떤 추세다 이런 데이터들을 본사에서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그 대리점에서 판매점한테도 이런 데이터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나 판매점들은 직원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월하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신입 사원들은 한 그 최저 시급에 그 월 한 19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그 급여 체계로 가지고 있고, 판매직 사원들은 한 200만 원 이상부터 한 500만 원까지, 뭐 많게는 뭐 1000만 원을 받는, 1000만 원 넘게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 점장급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그러니까 급여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런 급여를 주려면 매장의 운영이 그 이상으로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은 요 정도의 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티인프라에서 이 통신 시장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꿀팁이 또 있다면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창업하고 그 다음인데, 요즘에 그 앱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알바 앱이나 뭐 단기 알바 순이나 이런 곳들에서 그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앱이 있어요. 이 앱 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근처에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직원으로 바꾸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 관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동차나 보험이나 뭐 세일즈를 하는 모든 분야에서는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단 이 통신 시장에서는 그 노트, 삼성 노트나 갤럭시를 쓰는 모델을 다시 그 재구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고객 관리를 명확하게만 잘 해주시면 그 고객님들이 매장에 다시 방문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묶어서 연계 판매를 할 수만 있다면 한 가족 단위의 구성 상품이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연계 판매만 잘 할 수 있다면 그 고객님들이 단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인터넷 플러스 핸드폰에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인터넷까지 전부 다 묶어서 판매를 했다라는 고객님은 다시 2년 후든 아니 뭐 1년 반이든 3년이든 안에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고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툴은 뭐 굉장히 많은 책이나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고객님들의 요금을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대리점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핸드폰 이렇게 사시면 보통 그 한 달에 요금 얼마 나와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나온다, 뭐 9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 요금 안에 핸드폰 요금이랑 약정이랑 사용하는 부가 그 상품까지도 같이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고객에 맞게끔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요금 컨설팅이라고 하면, 고객님들은 어쨌든 지금 구매를 하시면서 핸드폰을 한 100만 원짜리를 사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 요금을 내고 계시는데, 이 핸드폰 요금을 내시면서 2년이든 3년이든 약정을 했으면 보통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어떤 요금제를 내가 쓰고 있고 이 요금제가 나한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처음에 그냥 제한했던 요금제만 쓰고 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본 그 대부분의 판매점이나 그러니까 잘하는 곳들은 분명히 고객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매장에 가보면 그냥 판매하기가 급급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사업적인 마인드도 하고 장사 마인드이기도 한데 실제로 만약에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고 한 달에 10만 원씩만 요금을 내도 1년이면 120만 원, 2년이면 240만 원에서 총 한 3,400만 원의 돈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요금을 데이터 무제한을 쓴다거나 뭐 부가 서비스로 뭐 지니뮤직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금이 부과돼서 과금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금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요금을 쓰고 있는지를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만 체킹을 해 주셔가지고 매장으로 내방을 오라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매장에 오시라고 해서 고객님들이 쓰는 고객님들 핸드폰에 이제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열면 어떤 요금제로 얼마씩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때그때 맞게끔 좋은 요금제로 잘 쓸 수 있도록만 잘 바꿔주면 분명히 고객님들이 다시 이제 우리 구매한 매장을 찾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질문을 해주셨나요? 고객 관리를 하는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한번 구매를 하면 싸게 준다는 곳으로 찾아가기 마련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고객 관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가까운 데 가거나 만약에 뭐 더 싸게 준다라는 홍보 문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그곳에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고객 관리를 하는 노하우라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고객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그 고객님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매장으로 2년 안에 몇 번이라도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싸게 준다라는 거는 실제로 핸드폰의 기기 값을 할인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게 구매하는 시기나 정책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합 상품이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휴카드 30만 원을 쓰면 10,000원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을 같이 바꾸면 한 달에 요금 얼마를 할인 받습니다. 라는 이런 결합 상품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묶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판매점들도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제대로 된 상품을 안내를 해주고 실제로 고객님들의 핸드폰 요금을 싸게 해줄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객들한테만 안내해 주면 그 고객님들은 저는 떠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어쨌든 카톡으로 전부 다 그 고객 관리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 카카오톡에 풀친 플러스 친구라는 그 채널을 만들 수 있어서 이거를 조금 그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되면 뭐 만약에 그 매장의 이름이 뭐 쌈폰이다 라고 하면 그 쌈폰의 매장의 점주님께서 플러스 친구 채널로 고객들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매장에 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신모델이 나왔을 때 궁금하시니까 그 신모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전달만 잘 해주시면 그 고객님들은 거의 뭐 저희 매장의 단골 고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은품 관리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너무나 다 상이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사은품은 솔직히 그 매장마다의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은품은 따로 그 도매대리점이나 그러니까 판매점을 운영한다는 기준을 봤을 때 도매대리점에서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보통은 매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조금 영업이익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제가 한 고객님한테 30만 원의 그 마진을 본다라고 하면 보통 뭐 영업을 잘 하지 못하는 데 가보면 뭐 보호 필름 하나, 젤리 케이스 하나 바꿔서 이렇게 종이 가방에 넣어서 주기는 하는데, 이제 저는 운영을 할 때는 그 보호 필름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도매에서 사오면 몇백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몇백 원이니까 그냥 평생 무료로 바꿔드린다 이렇게 하고, 젤리 케이스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다이어리나 이런 거 많이 안 끼니까 젤리 케이스나 범퍼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조금 바꿔주는 형태로 고객 관리를 하시면 좋고, 실제로 그 인터넷을 같이 가입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은품을 좀 크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끼 상품으로 쓰기도 하는데, TV를 주기도 하고, 실제로 뭐 밥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 매장들을 조금 벤치마킹을 잘 하시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보시면 이런 상품으로 요걸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 상품을 드려요 라고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유형성, 매장의 유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꾸며 놓으시고 조금 그 영업의 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잘 준비를 하시면 보통의 다른 매장들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장 확장의 타이밍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관점에서 조금 보면 되는데, 일단 서울로 따지거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2개, 3개, 4개의 매장을 내는 이유들이 뭐냐면, 통신사들의 수익에 이게 숨어져 있어요. 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그 커피숍이나 음식점들은 그 원가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코스트 다운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5천만 원의 매출을 한다라고 하면 재료비를 뭐 한 2천만 원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통업자들이 당연히 여기는 장사를 잘 하는구나, 앞으로도 잘할 것 같구나 하고 그 재료들을 좀 싸게 더 판매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통신사는 조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책은 판매 수수료가 어쨌든 거의 똑같이 내려옵니다. 30만 원이다, 뭐 40만 원이다, 기종마다 다 다르게 내려오는데, 판매 수량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도 말씀드리냐면, 통신 매장에서 요즘에 평균 한 50건 정도를 판매를 한다. 50명의 고객을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30만 원의 마진씩만 곱해도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이면 통신은 원가의 개념이 없어서 100% 위탁이기 때문에 기계를 한 대 팔았을 때 순마진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30만 원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매 수료는 30만 원에 남는데, 만약에 50건 정도를 판매하게 되면 그냥 중간 정도로 판매를 하는 한 B급 정도의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100건 정도, 한 달에 100명 정도의 고객을 유치한다 하면 거의 A급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을 한 도매 대리점들이 이 그 매장은 판매를 잘 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레이드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레이드는 보통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많게는 뭐 5만 원, 6만 원, 7, 8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판매점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A라는 대리점하고 계약을 했어요. SK텔레콤의 A. 근데 어느 날 B라는 SK텔레콤의 대리점이 우리가 영업을 한 달에 100개씩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영업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정책은 어차피 똑같이 그 위에 SK에서 주니까 그레이드를 줍니다. 그레이드를 주면 이 그레이드로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개를 팔았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레이드를 못 받지만, 만약에 판매 수수료를 한 건당 30만 원씩을 평균을 보고 팔았다라고 치면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만약에 SK나 KT, LG 대리점이 와 우리가 영업을 잘한다, 장사를 잘한다 라고 해서 내가 그레이드 3만원 줄게요, 저희 거 파시죠, 5만원 줄게요, 저희 거 파시죠, 이런 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건에 3만원씩만 해도 300만원의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똑같이 영업을 해도. 그러니까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통신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 판매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매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개짜리 매장을 하나를 운영을 했을 때는 그레이드 못 받았을 당시에 3천만 원의 영업이라고 하면 2개를 운영해서 200명의 고객을 매월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3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그리고 그레이드 3만 원씩만 받아도 200건이니까 6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건 물론 영업을 잘 해서 정말 운영을 잘 하는 매장의 기준이라고는 해도 지금 판매점을 가장 잘하는 사장님은 몇백 개를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적게는 몇 개씩 운영하고 한 개씩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좋은 직원 잘 뽑고 좋은 상권에다가 사은품 운영이라던가 고객 관리만 잘 하면 다른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판매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런 매장을 여러 개 내서 판매 수량을 많이 높여가면 충분히 추가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인터넷 판매도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 파는 곳하고 한 달에 5건 파는 곳하고는 수익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수익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개 파는 데랑 한 달에 500개 파는 데랑은 정말 수익이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장 확장의 타이밍은 어쨌든 한 매장에서 한 70개 이상 정도는 판매를 하실 때 준비를 하신다. 70명의 고객을 유치를 한다. 평균적으로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고객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매장을 내서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혼자서는 한 달에 30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해서 내가 30건에서 70건 이상까지 키워보겠다 라고 하면 한 70명의 고객을 매월 유치를 한다 했을 때 직원이 한 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이 믿을 만한 친구고 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직원하고 같이 이제 2번째 매장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매장을 운영을 하는 걸 전략으로 삼으시면 돼요. 이렇게 매장을 좀 여러 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은 제가 이 수업 초반에도 했다시피 그 통신사에서 데이터로 내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그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고 관리만 명확하게 하고 고객님들하고 약속하는 거, 판매 후에 사은품을 드리겠다거나 3개월 후에 요금제를 바꿔주겠다거나 1년 후에 뭘 해드리겠다거나 이런 약속 관리만 잘 할 수 있는 툴만 적정하게 잘 가지면 통신 매장은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더 그 확장에 대한 개념이 수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대리점으로 20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지역에 이제 본부장님들도 있고 점장님도 있고 매니저님들도 있다시피 통신 매장을 운영하는데 시스템이나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만 잘 운영을 하면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월하게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매장 운영을 망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많이 봤거든요. 매장을 망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사업이 늘 이렇게 꾸준하게 잘 될 수는 없는데 그 사업이 꾸준히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장님이 혼자 일을 하다가 그 매장의 문을 닫거나 뭐 경조사가 있거나 주말에도 그렇죠. 문을 닫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을 안 닫고 직원하고 운영하는 매장보다 경쟁력이 일반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좋은 직원을 잘 채용을 해서 파트너십으로 운영을 잘 해나가는 매장들이 오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좀 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 매장의 얼굴인 그 밖에, 매장 밖의 유형성이나 매장 안에 깔끔하게 정돈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매장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매장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고객님들이 어쨌든 휴대폰을 살 때 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그 휴대폰을 사는데 서비스,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안 주는 매장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적게 주거나 이런 데들은 좀 오래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많이 주시고 고객님들한테 인심을 좀 많이 사서 차후에 또 저희 매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고객 응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이런 온라인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고객이 막 몰렸을 때 그런 응대를 잘 못해가지고 평이 안 좋게 나서 망하는 것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매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고객 판매를 잘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전략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매장에 앉아서 매장 입구만 바라본다 이건 뭐냐면 어쨌든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하면 여러 곳에 다 알리고 매장 앞에 지나가는 유동객들하고도 친해지고 동네 상권 하시는 분들은 동네 상권에서도 정말 휴대폰 판매에는 내가 1번이다 라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한테만 판매하는 경우들, 그래도 한 30만 원 남으니까 나 하루에 2개 팔면 60만 원이고 1년 뭐 한 달이면 뭐 1000만 원 이상씩 벌 거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정말로 어렵고요. 특히나 매장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그 통신의 사장님들도 통신의 직원들도 많이 봤는데 100% 다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은 그 제가 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뭐냐면 그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세일즈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상품 공부도 해야 이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가서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데들이 망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조금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대리점의 구조와 판매점의 구조가 있고요. 대리점은 조금 더 많은 그 자원, 그러니까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전산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좀 일을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은 꼭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판매점은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데 보증금과 매장의 인테리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만 드리고도 시작을 할 수 있고, 대리점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휴대폰 기기나 정책은 위탁으로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 쪽으로 창업을 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한 명의 고객을 유치했을 때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마진을 볼 수 있으니 그걸 통해서 고객 관리를 잘 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사은품도 잘 주는 영업만 하게 되면 상권은 다 다르겠지만 아파트 상권이나 좋은 상권들을 잘 찾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도 앞으로 이 통신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연장돼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똑똑하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코로나 잘 극복해서 좋은 사업 할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더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댓글에 다른 질문 사항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종종 들어와서 유튜브 댓글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포피플 운영하고 있는 김용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